됐어? 어널로그 데이터를 어널로그 시그널로 바꿔놓는 방식이야. 이게 마지막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즉, 어널로그 데이터인데 또 다른 어널로그 시그널로 바꿔놓는 거다라는 얘기고, 이 어널로그 데이터를 어널로그 시그널로 바꿔놓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캐리어 프리퀀시야. 반송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이용해 가지고 모듈레이션 한다라는 얘기고, 왜 그럼 우리가 어널로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널로그 시그널로 바꿔놔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전송이야. 효율적인 전송. 즉,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시그널은 전송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 어널로그 데이터를 또 다른 어널로그로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캐리어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바꿔놓는 거야.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놓든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은 주파수 다중화, 즉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주파수 다중화가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프리퀀시라고 하자. 어떤 매체가 갖는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자. 여기까지라고. 근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라면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의 분포가 0에서 어디까지? 한 4K까지다. 즉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지, 보이스가. 그치? 이 보이스는 주파수가 낮아요. 주파수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먼 거리 전송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주파수를 갖다 수신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주 큰 뭐가 필요해? 안테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 더 높은 대역으로다가 옮겨 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야. 이때 옮길 때 사용되는 주파수가 뭐냐? 캐리어 프리퀀시다. 즉 우리가 모듈레이션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에는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에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 주파수 다중화가 가능하다. 주파수 다중화라는 것이 뭐야? 어떤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밴드위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 명의 음성을 다중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A라는 사람에 대한 거, B라는 사람에 대한 거, C라는 사람에 대한 거. 즉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방송이야, 방송. KBS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고 MBC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지. 그렇지? 네. 같은 시간에 전송하지만 서로 섞여 안 섞여?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치? 그럼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른 이유가 뭐야? 캐리어 프리퀀시가 다르다는 거죠. 즉 각각의 방송사는 다른 캐리어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모듈레이션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야. 음성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마다 캐리어 프리퀀시를 달리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세 가지 방식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캐리어 프리퀀시야. 이 캐리어 프리퀀시는 주기함수지. 사인 웨이브거나 또는 코사인 웨이브야. 주기함수다. 주기함수. 즉 사인 웨이브는 또는 코사인이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것은 예를 든 거야. 내가 이 파형을 전송하고 싶은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이 될 수 있겠지. 음성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야? 더 복잡한 신호일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단순한 예를 주기 위해 가지고 얘를 전송한다고 예를 든 거야. 단순 파형이지. 이 파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듈레이팅이라고 했어. 모듈레이팅. 모듈레이팅이라는 것은 뭐야? 모듈레이션 하기 위한 신호다 이런 얘기지. 하나의 예를 든 거야.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파형이 뭐냐? 이 파형을 전송하고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모듈레이션해서. 그래서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페이스 모듈레이션. 여기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먼저 나왔네. 페이스 모듈레이션, 위상 변조야. 그 다음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주파수 변조야.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변조하고 난 이후의 신호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면은 모듈레이티드라는 말이 나와 있어. 변조된 신호다 이런 얘기지. 즉 전송되는 신호는 뭐야? 모듈레이티드 신호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모듈레이팅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모듈레이티드라는 말이 나와 있어. 모듈레이팅은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변조되지 않은 신호야. 그리고 변조돼서 전송되는 신호를 갖다 우리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면 즉 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 진폭 변조를 수행을 하면 이런 파형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기본 주파수는 캐리어 프리퀀시고, 그렇지? 진폭에 해당되는 파형이 이하고 비슷한 파형이지.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이쪽하고 이쪽은 대칭이야 서로. 이런 파형이 전송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진폭 변조야. 반면에 이제 위상 변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호가 저거하고 변조됐을 때 위상 변조의 파형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프리퀀시 성분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다. 그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하고 얘의 차이를 갖다 보기가 어려워. 그치? 그냥 별도로 하나만 그려놨다 그런다면 이것이 페이스 모듈레이션인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지. 뭐 우리가 당연한 얘기예요. 얘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해.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책에서 보면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책에서는 했는데 이 발표 자료에는 만들어 있지 않아. 그래서 책을 보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발표 자료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요. 이거 갖고 설명하기는. 책을 봐보죠. 책을 보면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ST다. ST야. ST는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그렇지? NA에 그 다음에 뭐야? XT에 이거에 그 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오는 거야. 코사인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하는 식이야. 식. 이 식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이거야. 그러면 이 신호가 뭐냐? 이것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야. 즉 변조된 신호다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T라는 것이 이것이 모듈레이팅 데이터야. 데이터다. 내가 지금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야. 그러면은 얘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이게 뭐야? 사인웨이브지. 사인웨이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지. 사인웨이브다. 만약에 저 사인웨이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것이 사인웨이브니까는 사인의 2파이 f mt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얼마인 여기서 FM
민 신호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값이에요, 요값.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모듈레이션 인덱스는 뭘 제어하는 기능을 갖냐면 이놈이 너무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저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 그 얘기는 어떤 그림이야? 신호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거의 반대편이 이런 그림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캐리어 프리퀀시들이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치? 근데 이 신호가 너무 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가 너무 크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게 조정할 수 있는 수치가 여기 있는 이 수치야. 그래서 NA는 1보다 작은 값이야. 물론 0보다 큰 값이지.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이거 하나지. 예를 한번 들어가 보자. 저거 사인 앱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모듈레이팅 시그널을 갖다가 사인에 2파이 FMT라고 하자. 즉 저거의 주파수는 FM이다 이런 얘기지. 진폭은 얼마고? 1이고 위상은 얼마야? 0이다 이런 얘기야. 그 신호가 요 신호지.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응? 이거는 그냥 정의한 거야, 저거. 이건 그냥 정의한 거야, 이 신호를. 그냥 정의한 거라고. 이렇다고 내가 얘를 들어준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요 ST를 갖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밴드위스 관계를 갖다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하나의 예를 들은 거야. 이 예가 예제에 나와 있어. 그 예제가 어떤 거야? 예제 5.9야, 9. 5.9다. 5.9는 예제 5.9를 봐보자. 5.9는 뭐를 예를 들었어?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뭐라고 그랬어? 모듈레이팅 시그널은 뭐라고 그랬어? 모듈레이팅 시그널은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걸 얘를 코사인으로 예를 들었네. 코사인이라든 사인이라든 상관없어. 중요한 얘기는 결국 뭐야? 위상차가 90도다라는 차이밖에 없어. 그치? 어? 네. 그래서 정리하니까 거기 정리했어. 얘를 갖다 정리하면은 ST는 어떻게 돼? 정리해 오면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이건 두 개 곱해져 가지고 NA에다가 곱하기 뭐야? 코사인 2파이 F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다.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 전개했지? 그냥 전개한 거야, 그냥 푸는 거야. 가로 푼 거야, 그치? 응?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사인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 사인 공식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사인 공식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이게 코코잖아, 코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2분의 NA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 마이너스 FM 플러스 2의 NA에다가 코사인 코코야.
2파이 FC 플러스 F입니다. 이렇게 전개돼, 이렇게. 이렇게 전개돼. 요거 이렇게 되는 건 알지, 요거? 삼각함수에서 전개되는 거. 응?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얘기야, 사실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얘를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프리퀀시다. 여기가 스트렝스다. 요거는 프리퀀시가 얼마야? 첫 번째 컴포넌트 이거. 이건 프리퀀시가 얼마야? FC지. 즉 FC 그 크기가 1이다 이런 얘기야. FC다.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얘는 크기가 2분의 NA이고 주파수는 얼마야? FC 마이너스? 즉 FC 마이너스 FM이다. 그리고 2분의 NA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주파수가 얼마야? 마지막 건. FC 플러스 FM이다. 이 간격이 결국은 FM이야. 이 간격이 FM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대칭으로 다 이렇게 나타난다.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이 신호의 밴드위스는 얼마야? 이 신호 밴드위스는 EFM이라고. EFM. 알 수 있겠지? 즉 내가 이 신호 하나를 전송하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된다. 밴드위스가 이렇게 분포된다 이런 얘기야. 스펙트럼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때문에 여기 지울게. 그 다음에 내가 원리를 가르쳐주기 해가지고 이 그림에 얘를 갖다 들어준 거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어떤 신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신호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신호야. 저 신호는 주파수 성분이 하나야? 다수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네? 다수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네. 얘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스펙트럼이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신호라는 것이 DC 성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보다 큰 주파수도 있고 더 큰 주파수도 있고 더 큰 주파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주파 성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여기까지 구성된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가 밴드를 B라고 하자. 즉 밴드위스 크게 B라고 하자. 응? 얘를 요 신호야. 요 신호를 진폭 변조해 가지고 전송을 한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일반화 시켜서 한번 보여줄게. FM이라는 주파수가 이 특정한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FM이야. FM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예를 들 수 있지. 응? 특정한 요 하나를 갖다가 뭐로 볼 수 있어? 주파수를? FM이라고 볼 수 있지. FM이라고 볼 수 있지. FM을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전송하니까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또 다른 거, 얘를 갖다가, 이제 빨간색이 있나? 빨간색은 없네. 또 다른 어떤 거, 이거 자기 그냥 하는데. 얘를 갖다가 모듈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 주파수.
이 주파수는 예를 들어 가지고 N이라고 하자, N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주파수가 어떻게 모듈레이션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F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FN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FN이 어떻게 되고? FN에 비해 가지고 더 크지? 그러니까는 여기 분포되고 여기 분포될 거다 이런 얘기. 상상이 돼? 상상이 돼? 그러면은 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모로 분포될 거다 이런 얘기야. 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F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이 상상이 돼? 상상이 돼? 상상이 되지? 그래서 책에 보면 198페이지 있는 그림이야. 내가 지금 보여준 것이 5에 23 그림 보면은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의 밴드위스가 A번 그림이야.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야. 이 신호인데 이 신호의 스펙트럼을 재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야. DC 성분도 있고 수많은 주파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린 것이 이 성분에 대한 거, 이 성분에 대한 거 두 개를 내가 그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그린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세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세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야. 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F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 그러면서 요값은 얼마가 되겠어? 요값은? FC 마이너스 B값이 될 것이고. 요값은 얼마가 되겠어? FC 플러스 B가 될 거다. 따라서 밴드위스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위스는 얼마야? 얼마야? 2B가 되는 거지. 원래 밴드위스는 얼마였었는데? B였었는데. 따라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밴드위스가 몇 배가 돼?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어? 여기 뭐라고 써놨어? DSB라는 말 썼지? DSB가 뭐의 약자야? 더블 사이드 밴드의 약자야. 더블이라는 것이 양측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야. 더블 사이드 밴드. 그 다음에 TC라는 말이 나와 있어. TC는 뭐야? 트랜스미티드 캐리어야. 캐리어 프리퀀시를 전송한다 이런 얘기야. 캐리어 프리퀀시. 이게 캐리어 프리퀀시지? 그래서 AM을 하고 나면은 실제 전송되는 것은 더블 사이드, 양대역이 전송이 되고 뭐까지 전송되는 거야? 캐리어 프리퀀시도 전송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응?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대역폭에서는 어떻게 돼? 많은 손해를 보는 거지. 2배의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때 이게? 양쪽이 어때? 대칭이야. 대칭인데 두 개 다 전송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라는 얘기가 나와. 둘 중에 하나만 전송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전송하려면 어떻게 전송할 수 있어? 필터를 통과시키면 되는 거야. 필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 한쪽이 제거돼 버리지. 응? 응? 필터가 뭔지 알지? 필터가 뭔지 알지? 그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의 변형들이 나와. 변형들이. 그 변형들에 보면은 싱글 사이드 밴드는 한쪽만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를 보내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겨나? 캐리어 프리퀀시가 전송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야. VSB라는 것이 있어. VSB라는 것이 있다. VSB가 뭐의 약자야? 베스티지얼 사이드 밴드의 약자다. 그러면서 이 베스티지얼 사이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원 사이드를 전송하고, 원 사이드 밴드를 갖다가 전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송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싱글 사이드 바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 보낼 수 있어요, 얘를. 캐리어 프리퀀시를. 근데 캐리어 프리퀀시를 안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동기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동기 능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파워도 아끼면서 동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뭐냐? VSB 방법이야. 베스티지얼 사이드 밴드야.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 사이드 밴드를 전송하면서 캐리어 프리퀀시는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리듀스드 조금만 보내는 거야. 뭐 하기 위해 가지고? 파워를 절약하기 위해서. 즉 리듀스드 캐리어 프리퀀시를 전송하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베스티지얼 사이드 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까지 책에 나와 있지. 나와 있지? 네. 그 정도로 요거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책에 또 한번 보자. 발표 자료에는 너무 많이 축약되어 있어. 책에 보면 앵글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앵글 모듈레이션. 앵글 모듈레이션. 앵글 모듈레이션. 앵글 모듈레이션 나와 있다. 앵글 모듈레이션 식은 어떻게 됐냐? ST는 어떻게 됐어? AC의 코사인 E파이 캐리어 프리퀀시야. K 플러스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마찬가지야. 이거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고 여기 있는 이것이 뭐야? 인풋 신호야. 즉 모듈레이팅 시그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것이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앵글 모듈레이션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앵글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것이 뭐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있고 하나가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요 페이스 모듈레이션하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다르냐? 이 파이의 사용에 따라 다른 거야. 파이. 여기는 파이 t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PM 같은 경우에는 여기 P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PM 같은 경우는 파이 t가 어떻게 돼? 네? 파이가 어떻게 돼? 거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PM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레이션 인덱스야. 뭐에 대한? 페이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그다음에 P다. 모듈레이팅 시그널. 반면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것이 뭐야? N의 F의 MT다. 여기 보면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나 페이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서로 미분과 적분 관계야. 그냥 대입하면 뭐가 되고? 페이스 모듈레이션이 되고. 그치? 응? 응?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모듈레이팅 시그널이 이거 파이 다시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려면 이거 얘는 어떻게 대입해야 돼? 미분값이니까는. 미분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분해가지고 적분한 값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알겠어? 즉 프리퀀시 모듈레이션하고 페이스 모듈레이션은 적분과 미분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뭔지 알겠지? 그래도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야. 이하고 얘하고는 미분 관계야, 보면. 미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미분이 뭐야? 순간적인 변화율이야,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이잖아. 응?
우리 어떤 곡선이 있다. 얘를 미분하면은 요점에다 미분하면 뭐가 구해지는 거야?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뭐야? 순간적인 변화율이야, 순간적인 변화. 뭔지 알겠지? 그거에 대한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얘기를 우리 하자. 결론적인 얘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뭐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풀어보게 하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BT야, BT. BT가 뭐야? 트랜스미티드 밴드위스야. 즉, 어떤 신호를 모듈레이션해서 전송하는데 필요한 밴드위스가 얼마큼 되냐? 아까 AM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는 AM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가 몇 배 필요했어? 몇 배 필요했어? 원래 이 신호의 밴드위스를 갖다 B라고 한다면 몇 배? 2배. 2배 했다. 책에 보면 그대로 그 말이 나와 있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PM이나 FM 같은 경우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PM이나 FM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은 PM이나 FM 같은 경우 보면은 BT라는 것이 어떻게 돼? BT라는 것이 이거는 AM에 대한 거고, PM이나 FM에 대한 같은 경우에는 2에 베타 플러스 1에 어떻게 돼? B다. 이것은 PM이나 FM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서 PM이냐 FM에 따라 가지고 베타 값이 이제 결정이 돼, 이게. 그 책에 보면은 나와 있지. 책에 보면은 PM일 경우에는 얼마고 FM일 때는 얼마가 나와 있지? 나와 있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베타는 0보다 큰 값이야. 0보다 큰 값이야. 그렇다면은 AM하고 PM이나 FM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밴드위스가 더 많이 필요해? PM이나 FM이 더 필요하지? 알 수 있겠지? 왜 그래? 요 값을 1보다 크다고 얘기한다, 0보다 크다고 얘기한다라면 이 값은 전체는 2보다 얼마 같아? 2보다 큰 값이 되지? 큰 값이 되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 Both frequency modulation and pace modulation require 요구하는데 어떤 걸 요구해? Greater bandwidth than 뭐야? Amplitude modulation. 즉, amplitude modulation보다 더 큰 대역폭을 요구한다. 알겠지? 기사 시험에도 가끔 나는 문제야. 내가 OX 문제 낸다고 그랬지? 시험 문제에서 언제 낼지 몰라. 이번에 낼지 다음에 낼지. 3번 시험 중에서 한 번은 OX 문제야. 응?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AM이 FM이나 PM보다 더 큰 대역폭을 요구한다. 맞아, 틀려? 그래서 내가 OX 문제를 시험 3번 보는 데서 꼭 한 번 내거든요. 그 꼭 한 번 내는 이유는 뭐냐? OX 문제가 변별력이 엄청 높아. 그래서 0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디얼 커브가 그려져. 점수 분포 보면은 0점서부터 이 그래프가 그려져. OX 문제가. 주관식 문제는 이렇게 안 그려지거든. 그 OX 문제는 맞으면 2점이야. 문항당.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이야. 안 풀면 0점이야. 0점이야.
응? 모르면 안 풀어야겠네. 괜히 풀었어. 당연하지. OX 문제니까는 맞출 확률은 50%야 사실은. 안 모르더라도. 나중에 시험 봐보면 마이너스도 많아. 마이너스도. 근데 마이너스는 0점이야. 그래서 0점서부터 분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학생은 맞기도 많이 맞고 틀리기도 많이 틀려. 그러다 보면 0점이야. 그러니까 OX 문제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문제는 풀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같이 AM이 PM이나 FM보다 적은 대역폭을 갖는다. O야 X야? 왜? AM은 PM이나 FM보다 적은 대역폭을 요구한다. 금방 가르쳐줬는데도. 금방 가르쳐줬는데도. 뭐요? 오지. 거꾸로 써준 건 아니야, 지금 내가. FM이나 PM은 AM보다 더 큰 대역폭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 오지. 금방 안 해.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5장. 상당히 길게 했는데. 끊어.